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충청의 소리 최기복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0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까지도 정치적인 이용, 목적물로, 그리고 그 목적의 대상물로 해서 가치보다는 소위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이용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은 정치평론가시죠. 성균관 대학을 나오셔서 오랫동안 경제학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시 이렇게 선을 뵀던 김준애 정치평론가 보시고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여쭈면서 충청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과거에 충신, 충성, 그러면 군왕에 대한, 임금에 대한 충성심, 복종, 순종 이런 걸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옆에 있는 최 교수나 저나 지금 이제 아직 여지없이 파괴된 이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완전히 이 폐륜지국이 돼가지고 우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인간미가 아주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삭막한 인간 사회로 변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인성을 교육으로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의 이 슬픈 현상, 아버지가 자식의 아버지를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않고 자애롭지 못하고, 이런 사회의 일면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 그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인성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사람들이 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하면은 임금에 대한 충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현대인이 충하면은 충의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아닙니다. 현대는 민주주의 사회 또는 이번 군주국이든 어느 나라건 군왕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군왕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군왕이, 과거의 군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군왕은 헌법이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시민사회의 현대인들의 충의 대상은 헌법이라고 하는 군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은 그 군왕의 뜻을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런 책임자이지 그 자체가 군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대통령 김지지에서 군왕처럼 군림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으로 잘못된 그런 충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엄연히 헌법이라는 군왕이 있어서 그 헌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국민은 헌법을 비롯한 법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를 하는 것은 곧 나라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수상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간에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받들어 모셔서 임기 중에 국가 수호에 대한 절대적인 그 의지 부분에 찬동하는 것도 애국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떤 이북의 김정은이한테 바치고 있는 이북 소위 백성들, 이북 인민들이 그 모습이 군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다. 그러나 이남에서 우리가 헌법 수호하고
소위 그 나라 사랑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함께하는 것은 곧 이 시대의 애국이고 충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의 대상은 분명히 헌법이라는 것이고 네. 또 모든 사람은 법에 충성을 하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헌법보다는 지도자, 수상, 대통령이 그 헌법 위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제도인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가만히 보면 헌법의 그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법에 대한 준법 정신이 해이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암적인 조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의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참 그러면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우리 충청인의 기계, 충청의 정신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고 그 모범적인 충청인의 기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윤석열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 까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한 있습니다.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께서 헌법 수호 정신으로 소위 그 공명정대한 잣대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공명정대한 그 법의 잣대를 흔들고 윤석열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정치 세력이거나 그 윗선에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은 반헌법적이고 소위 매국이거나 아니면 매충이거나 그 소위 충신열사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은 충성 우선 충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민족의 지고지선한 충이라는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잊고 있다. 그런데 모처럼 충청의 아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헌법 정신에 군왕 정신에 헌법이라는 군왕을 가장 충실하게 모시는 그런 충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해석도 각자적인 입장에서 이해의 잣대로 재단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어차피 이 땅에서 쓰러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몸살을 앓고 있는 자제에 정치라도 좀 시원한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조금 그 쌓여있는 스트레스라도 해소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당 정치죠. 소위 여당과 야당이 있고 군소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합 집산 그리고 선거 때가 되니까 서로 그 존재의 존재로 해서 정체성이고 뭐 나발이고 간에 모두 차치하고 새로운 창당 그리고 합산, 이합 이것을 지금 야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우리 김지대 평론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헌법에 분명하게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다. 이렇게 아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 위주로 어떤 지역 위주로 이렇게 이합집산하고 그 사상이 어떻건 이념이 어떻건 정강정책이 어떻건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평균 정당의 수명이
2, 3년, 5년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선진국, 미영, 불 이런 나라들의 정당을 보십시오. 100년, 200년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당이 10년 이상 간 정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물 위주로 또는 어떤 지역 위주로 이합집산하고 전혀 이념과 관계없고 정책과 관계없이 모였다. 또 그것이 조금 갈등을 일으키면 헤어지고 이런 정당도 아닌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지금까지 해옴으로써 국민들한테 정당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가 아니고 패거리 정치다. 그리고 이번에 4.15 총선 직면에서 지켜보면서 이 정당들이 이합집산하고 정강 정책이 뭔지 이념이 뭔지는 전혀 관계없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저 우리가 이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소금 뿌리면 후다닥 튀고 난리 피듯 이게 미꾸라지 새끼들 튀는 것과 똑같은 이런 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정치적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지시를 호소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이건 무슨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정권을 찬탈 다 하고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저 유승민이나 김무성이처럼 저렇게 후한무치하고 무슨 요새는 또 특히 김무성이 같은 사람은 정치계 은퇴하겠다고 하더니 무슨 전라도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참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라고 앉아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완전히 아주 초토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분들을 다시 지지하고 다시 정치 일선에 또 의회로 보내고자 하는 국민 세력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 대한 충성이 뭔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교육을 시키러 다녀서 어린 학생들이 충이 뭐냐, 충성이 뭐냐, 나라 사랑이 뭐냐, 애국이 뭐냐, 애국이 뭐냐고 하면은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애국이라는 한자 문자풀이지 애국이 뭔지 미국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애국이 뭐냐? 예,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요. 애국이 뭐냐? 예, 국산품 애용입니다. 걔들은 애국이 뭐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애국이라는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의 지도자들 자체가 애국이 뭔지 충성이 뭔지 이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출세하려고 그냥 이합집산하는 이러한 형태로 반세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 정치, 정당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국민의식을 일깨워야 문바가 없어지고 김무성 바가 없어지고 이런 바들이 없어져야 국민의식이 되살아나고 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준애 평론가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문자 그대로 충청의 소리입니다. 충청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충청인이 가야 할 정치적인 지향, 좌표를 설정하고 또 때로는 느린 말에 채찍을 쳐서 휘몰아치게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빨리 가면 천천히 안정을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김준애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혼돈의 와중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충청권에서 이번 4.15 총선을 향해서 충청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없습니다. 전라도당이 있고 경상도당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당은 없습니다. 또 중부권에서 중도를 표방하면서 좌우를 아우르면서 칼자루 세력으로 가치 기준의 잣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때 평론가이신 우리 김준혜 교수님께서 충청인의 미래지향적인 직급으로부터 행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신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원하게 뭔가 목적지향적으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혼란의 속에서 정당의 수명이 평균 5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현대사에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건 이 원인이 뭐냐? 그것은 영원함의 기억 감정이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쌓여오면서 이 나라 정치는 영원함의 싸미로 이루어진 정당이고 정치였지 진정한 정치가 있었느냐? 진정한 정당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대변하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각 지역 정당을 차라리 만들자. 이게 저희 지론이고 지금 저는 뜻 있는 동지들과 함께 옆에 있는 최 교수도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야말로 충청 정신을 정치 세력화해서 영원함의 기나긴 갈등 그 속에서 망가진 우리 정치 풍토 이것을 쇄신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충청동 정당 진정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충청 정당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금 그 정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가의 혼란과 폐막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청정신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충청정신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해서 정당으로 우뚝 서서 저 버르장머리 없는 영원함 정권 그 정당들 지금 보면 저 이합집산하고 그저 국회의원받지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참 이거 이 방송에 적절치 않은 얘기지만은 정말 가관들이죠. 정말 야합에 야합. 그저 똥개 새끼들이 벌건 대낮에 전봇대에 매달려서 수작 부리는 이런 몰골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은 반드시 이번 우리 충청정신을 똥돌 뭉쳐서 충청인의 기계로 충청인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 정치판을 바꾸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은 법칙,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충성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데 최 교수나 저나 혼신의 노력을 다 해줍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충청인 여러분 단결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합시다. 반드시. 고맙습니다. 굳은 결의, 굳은 의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우리 김준혜 평론가에게 개인적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울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폐륜을 말씀했습니다. 연간 자식이 부모를 극살하는 것이 100건이 넘습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평생 병식 만들어 보험금으로 일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해서 자식의 완치가 가능함에도
완치시키지 않고 병신 만들어서 보험금 타고자 해서 자식의 모습을 병신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모가 2분의 1인 50건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인성교육, 효교육을 하고자 해서 학생들에게 학교를 오는 이유를 묻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점심 먹으려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친구하고 놀려고, 그리고 혹자 공부하러 온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반가워서 귀가 번쩍 뛰어서 공부는 왜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학 가려고요. 대학은 왜 가려고 그러면 돈 벌려 가려고. 대학을 안 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니까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의 정체성은 학생들이 놀러, 점심 먹이러 갈 데 없는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더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돈 벌기 위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청남도는 연 13년째 세계 자살공화국으로 이름이 난 대한민국에서의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비의 얼이 살아 숨쉬어야 될 이 땅에 살기가 힘든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살률까지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돼야 됩니까? 여기 주신 정치권의 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민초가 하나 돼서 민초들이 함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소위 그 영속적인 종주권을 충청권으로부터 쥐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충청의 소리는 그냥 많은 시청률 혹은 구독률을 올리기 위해서 해서 안 될 노랑신문에 나야 될 그런 이야기나 끌고 모으고 무당의 주술이나 읊조리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역 감정을 흡수해서 지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의 정신, 나라 사랑의 정신, 국산품 애용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작은 일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국민성을 길러내는 일, 그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충청인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변과 이웃에게 저희 충청의 소리 유튜브를 많이 선양하고 확장시켜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충청인이여 단결합시다. 고맙습니다. 예.